자, 이번 시간은 2016년 대구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사고로부터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에어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SRS란 마크가 붙어 있다고 했고요. 에어백이 있는 자리에 이 SRS의 뜻은 보조 방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일단 에어백 모듈이 들어갑니다. 에어백 모듈 안에 여기 있는 인플레이터, 화약 장치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 방어 시스템일 겁니다. 주 방어 시스템인 안전벨트죠.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프리텐셔너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땅 터져가지고 화약을 터뜨려서 안전벨트를 당기는데 그 당기는 것을 정도를 규정값 이상으로 당기지 않게끔 로드 리미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당기는 하중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다더라. 한번 탁 당겼다가 풀어주는 역할까지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클럭 스프링이란 것도 있죠. 클럭 스프링 에어백 모듈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는 조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핸들 안에 SRS 에어백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회전을 시키더라도 그 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 케이블식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태엽이죠. 태엽처럼 모아놓은 케이블을 이제 클럭 스프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뭐 인버터가 있다 했죠. 인버터는 그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다 했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컨버터라고 한다 했고, 교류 발전기 내에서는 다이오드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구성 요소 중 변속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네요. 자, 일단은 엔진이 있고 변속기가 있을 겁니다. 자,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클러치라는 놈이 있어서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어떻게 클러치로 전달할 때 변속기로 전달할 때 일시 차단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더라. 이 역할을 자동 변속기가 들어왔을 때는 누가 대신한다더라? 토크 컨버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엔진과 맞물린 쪽을 펌프, 변속기 입력축과 맞물린 쪽을 터빈, 그 사이에 있는 놈을 스테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댔습니다.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이 토크 컨버터의 역할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크 컨버터의 펌프죠. 펌프가 엔진과 연결되어 있고 터빈이 이제 변속기 입력축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터빈 쪽으로 동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이후에 유성 기어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변속기 입력축과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변속기 입력축과 연동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유성 기어 장치 구성 요소 뭐가 있었어요? 선 기어, 그 다음에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유성 기어를 묶어놓은 틀 캐리어, 내접 기어로 되어 있는 링 기어, 이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수가 제일 작은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유성기어 요거는 안 친다고 했죠. 제일 작은 썬기어. 그 다음에 썬기어 기어 이수 인위적으로 12개라고 주면은요. 자, 그 다음에 내접하고 있는 링기어. 링기어 이수를 몇 개로 할까요? 계산하기 좋게 48개로 합시다. 48개로 주어졌다라고 했으면 우리 캐리어 이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못 채니까 구할 수는 없지만 틀 상당 이수의 개념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썬기어 이수에 링기어 이수 더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총 몇 개? 60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 세 개의 상관관계 가지고 클러치를 써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입력으로 잡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써서 나머지 하나를 고정하게 되고, 그 나머지를 출력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기어비를 만들 수 있다더라. 증속 혹은 내지 감속, 그리고 캐리어가 고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개 중에 두 가지 요소, 클러치 두 개를 써서 두 가지 요소를 입력을 잡게 되면 그 나머지 하나는 내가 넣은 회전수대로 그대로 나가게 되는 1대 1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변속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다? 1번에 나와 있는 유성 기어 장치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댐퍼 클러치. 댐퍼 클러치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펌프가 있고 터빈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이휠이 있을 때 터빈과 플라이휠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기계적인 클러치. 그걸 뭐라고 한다? 댐퍼 클러치 혹은 락업 클러치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작동되는 범위는 토크가 필요 없는 구간이죠. 고속 범위죠. 고속 영역에서 엔진의 회전수가, 즉
바퀴, 엔진과 출력축, 특히 출력축이라 보셔야겠네요. 출력축의 회전수가 굉장히 높을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클러치, 댐퍼 클러치. 그러면 댐퍼 클러치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었죠. 어떤 경우입니까? 엔진이 부하받는 조건, 즉 뭐 오르막길 올라간다든지, 뭐 이제 막 후진을 한다든지, 뭐 1단 및 후진을 할 때, 그 다음에 뭐 냉각수, 뭐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오일, 이 작동 온도, 정상 작동 온도가 되지 않았을 때, 즉 워밍업 전일 때, 이럴 때는 클러치가 작동되면 안 되는 것이죠. 댐퍼 클러치가. 자, 싱크로 매시 기구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싱크로 매시 기구는 수동 변속기, 동기 물림식의 회전수를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변속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1번의 유성 기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